시사톡 시시각각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 두 분 계속 계십니다. 일부 내용이 법원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서 그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 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의 결론을 내는 것에는 오늘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3월 17일까지 이 심리기일을 잡지 않고 비워놓고 충분히 지금 평의를 통해서 쟁점을 정리하는 이 과정이 흔들림 없이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목요일 날 어떤 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써가면서 저는 할 거라고 보고 17일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늦어도 3월 14일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아직 그 판결 기일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내부에서 굉장한 정도의 수기 과정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결국은 헌정질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인정하지 않고 때려 부수고 점령을 하고 군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육공화국 체제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숙고의 과정을 저는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이 헌정 질서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오랜 기간 동안의 이 수기의 과정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 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제도에 우리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거를 거스른다고 하면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여서 그거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라 그런 점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다음 이제 행보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월 14일 날 결론이 날 거라고 예측하는데 저는 가급적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지연시키지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나온 근거와 상식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오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 우리 당원들께 이렇게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 바라고 싶은 것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걸 헌법 수호자로서 저는 그걸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내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지금 세계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루고 있을 상황이 없거든요. 관세 전쟁입니다. 다음 안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가 시작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9월 초였으니까요. 이게 가을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을 지내고 봄에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라 세 계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특검법이 실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짚어볼 수 있는 내용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풀어주시죠. 이 상황을 왜 그러면 특검을 계속 요구를 민주당이 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이 사안의 발단은 9월 초에 뉴스토마토의 기사로 시작됐지만 그곳으로부터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의 핵심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강혜경 씨. 이 강혜경 씨가 창원 선관위,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된 건으로 4월 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핸드폰을 포렌식을 합니다. 그 안에 지금 나오는 많은 녹취 내용들이 그때 검찰에 그게 그 포렌식이 된 겁니다. 그렇게 4월 말쯤에 검찰의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뭐였냐면 여론조사에 대납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씨를 공천을 줬다는 내용이 그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김영선 씨의 강혜경 씨의 핸드폰 안에. 그래서 그 4월 말에 그 수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월 초에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부에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의 김주현 민정수석이 만들어지고 6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됩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에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전주지검장 하시던 분이 중앙지검장으로 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듀얼백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9월 달에 무혐의 처리가 되고 나서 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그때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2개월 만에 이른바 이제 이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비상경까지. 그러니까 이걸 쭉 돌이켜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게이트는 실제로는 지난 4월 달, 작년 4월 달부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뭘 했답니까? 그 6개월 덮었던 거죠. 던 것을. 덮었죠. 예.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을 김영선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축소하려고 했던 게 축소가 안 되고 터져버린 거죠. 명태균 게이트라는 이제 새로운 영역이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린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계속 많은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서 계엄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와 보면 검찰은 최초부터 수사할 의도가 없었다. 예. 두 번째로 창원지검장으로 간 분이, 검사장이 이른바 친윤의 또 핵심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덮으려고 했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바깥으로 다 새어나오게 되고 이 사안이 이제 커져버리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민주당도 그러기 때문에 검찰이 최초부터 의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특검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 이 사안의 본질은 회계부정 사건이 아니다. 최초부터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와 이것들을 선거 과정부터 대선 과정부터 명태균이 개입을 해서 부정 여론조작을 여론조사, 만들고 네. 그걸 대가로 만들고 그걸 대가로 공천을 주게 되고 또 2024년 공천까지 이게 연계가 되면서 그 내부의 암투가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 김영선 씨를 출마를 하지 않으면 장관을 제의했다는 것까지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난 4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이 문제와 관련돼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예. 왜 아직도 반대합니까? 자, 일단 이 시점에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한 정도의 그 명태균 게이트의 전후 맥락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지금 시점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 시점에서 딱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 하는 부분들은 다 인정할 것 같아요.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과장이십니다. 의도적으로 막 축소했다 하는 부분들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 전면적으로 시원하게 예. 밝혀졌다고 보기는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건 이제 제 입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명태균 게이트가 무슨 사건이냐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어쨌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온갖 불법 행위 유통해서 국정농단을 저질렀는데 이 국정농단의 범위 속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부인이신 예.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주로는 대한민국에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관계돼 있다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지만은 주로는 지금 여당의 중요 어떤 그 정치인들이 밀접하게 이 불법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거의 팩트로서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볼 때 이걸 이를테면은 검찰 손에만 좀 맡겨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정도의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그 의혹을 남기게 되는 거고 이건 실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그 많은 국민들이 이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또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께서도 그러면 저는 이제 특검을 그런 동의하시는 맥락에서 겁니까? 저는 이렇게 좀 특검을 과감하게가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을 네. 것 같다. 그리고 이왕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네. 전혀 이렇게 예상치도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렇게 재세팅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도 저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정말로 좀 새로운 정치가 태동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썩은 그런 낡은 부분들은 정말로 네. 적나라하게 정리가 되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네. 상당한 정도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명태균 게이트로 오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명태균 특검법의 주요 쟁점은 뭡니까? 이제는 수사 범위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수사 범위 자체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김영선 씨 공천과 관련된 이제 불협화음부터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쭉 풀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세훈 씨도 그 이른바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이 대납을 해서 여론조사를 10여 차례 이상을 했고 예. 그 여론조사라는 게 압도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씨가 나경원 당시의 후보를 앞서는 앞선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은 오세훈 씨가 시장이 된 과정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가가 있었던 것이고 홍준표 씨도 지금 대구시장으로 가시는 과정에 입당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돈이 오고 간 의혹들이 나와요. 아들의 친구가 돈을 주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의 친구가 대구시청의 공무원이 되는 이거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세훈 팔팔 튀었죠. 홍준표 팔짝팔짝 뛰었죠. 아닙니다. 그러고 있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예. 그때도 작년 가을에도 네. 이렇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팔짝팔짝 뛰었단 말이에요. 윤상현 씨는 팔짝팔짝 뛰었죠. 근데 통화에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 상현이한테 내가 전화했는데 그걸 김건희 여사도 확인해주고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다 거짓말쟁이로 처음부터 몰았지만 제가 이 방송 처음에 그랬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있는 사안을 뻥튀기는 하지만 과장은 하지만 없는 사안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창원에 가보니까 네. 제 지인들이 하는 말이 다 공유하는 말이 명태균은 지 살라고 지와 관련돼서는 숨길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일을 5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빵을 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 사안이 굉장한 정도로 지금 이른바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 특히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는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과 다 엮여 있다. 그러면 이제 아는 걸? 엮인 사람들을 다 조사가 들어가겠군요.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죠. 제가 네. 이걸 간략하게 제가 이제 그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요약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해 주시죠. 예, 듣겠습니다. 명예관을 저는 핵심 6인방이라고 저는 이제 정리가 가능합니다. 최초로 명태균 씨가 인연 맺었던 사람은 홍준표 지금 그 대구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기 그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지만은 여기로부터도 쫓겨나가지고 거의 이제 새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경남에 뭐 의령도 알아봤다가 심지어 양산도 알아봤다가 또 이렇게 다가 이제 대구의 수성을까지 와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지금 시장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매우 깊숙이 명태균 씨가 개입돼가지고 실질적인 큰 도움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관련돼 있고 예. 그 뒤에 곧바로 이제 관계되는 게 김종인 위원장하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뭐냐면 명태균 씨가 거의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게 어려운 조건에 누가 보더라도 있었던 오세훈 시장을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을 꺾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불법 여론 조작을 하는데 명태균 씨가 도왔고 김종인 씨랑 공모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안철수 그때 당시는 국민의당 후보였었죠. 여기하고 단일화 과정에서도 또 명태균 씨가 본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보름 동안 전 국민을 속였다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좀 있었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대표였죠. 이 과정에서 이준석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원지와의 이 과정에서 당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히 명백한 불법 개입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김영선의 그 공천과도 직접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영선 공천에서 직접적인 1차 당사자는 그 이준석 전 당대표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왜 생겼냐면은 이제 윤석열 그때 이제 후보가 덜컥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나서 누가 새로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하고는 대립점에 서 있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명태균이 밀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하고는 대립점에 서 있는 이른바 이제 그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른바 그 명태균 씨가 명명했던 윤핵관들이에요. 권성동 의원이나 윤한영 의원이 이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명태균 씨는 자기가 이제 그 이준석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전략공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트는 거예요. 권성동 지금 현 의원이나 윤한영 의원이 이 과정에서 윤핵관이라는 프레임도 사실은 명태균 씨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이준석이가 잘 써먹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이제 결론이 잘 안 나니까 비로소 이제 명태균 씨가 극약 처방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였던 거예요. 전체 흐름은 시간승으로도 이거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사실은 일찍부터 손절을 했어요. 이건 제가 명확한 팩트입니다. 근데 약한 고리가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저는 이건 뭐 시비 분별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너무너무 신기가 있는 명태균 씨는 잘 알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파고 들어가지고 이 어찌 보면은 이 잘못된 그 김영선 그런 어떤 그 공천 개입 사건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매개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성공시키는 전체 스토리는 거의 정확하게 이런 프레임 속에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저는 모두가 다 일정 정도 사실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되고 저는 현재 어떤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책임을 짓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김윤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꽤 중요한 내용들인데 다 특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네. 아니, 저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다가 아니고 이것이 특검의 내용이고 의혹이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자. 네. 그렇게 해서 그동안은 계속 국민의힘도 반대되는 증언들 그다음에 회방 노는 일들을 막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창원지검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지검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중앙지검으로 그걸 넘겼잖아요. 네. 그 중앙지검을 넘긴 건 뭐냐면 그동안 대검에서 이걸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그리고 계엄까지 터지니 이거는 정부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자체로 수사를 해야 돼도 불구하고 안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다칠 상황이에요. 검찰이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걸 덮었어요? 예. 그러면 덮은 사람들은 다 다치게 돼 있어요. 그 서울중앙검찰청은 이제 이거를 수사를 할 거고 예. 특검은요. 그러니까 이제 할 건데 네. 검찰이 그동안 원죄가 있고 이걸 덮어왔기 때문에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핵심 문제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네. 정부가 또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럴 겁니다. 만약 정부가 바뀌고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하면 또 정권 탄압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털고 가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이 빨리 그걸 동의하셔라. 그러면 중립적 지대에서 특검이 대선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울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지금까지 작가 최은영, 기술 최상혁, 연출 진행의 저는 박진아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